자, 세금 폭탄이란 말은 저거는 하나의 어구예요. 낱말인데 저 속에는 무슨 은유가 들어있을까요? 거기 신문에서는 세금 폭탄 프레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까 제가 말할 때 사랑은 여행했을 때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아까 제일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 했는데 그 개념이 좀 여러 요소들이 영역이라 한다면 즉 사랑이라는 개념 영역을 여행이라는 개념 영역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 근데 이 프레임 전쟁의 용어와 관련시켜서 얘기하자면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여행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곧 은유입니다. 근데 이 하나만 말하면 여행하면 각각 하나씩의 프레임이에요. 그 두 개를 연결하면 은유가 돼요. A라는 프레임과 B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세금 폭탄이라는 어구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게 은유가 간단히 되면 하나의 사례로 우리말로 A는 B 할 때 뭔만 집어넣으면 돼요. 세금은 폭탄이다 하면 은유가 바로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 이제 요게 곧 개념적 은유냐라고 하면 하나의 사례만 갖고는 좀 불가능한데 사실은 폭탄보다 더 넓은 뭔가 폭탄을 불러싸고 있는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곧 전쟁이겠죠. 그리고 세금보다도 국가의 소위 말하는 세금은 하나의 받아들이는 돈이잖아요. 액수지만 이걸 세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걷어들일까 하는 이 방식을 좀 더 포괄하는 이런 용어가 있다면 개념이 있다면 그거는 일종의 과세일 거예요. 그래서 과세는 전쟁 저런 은유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 세금 폭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폭탄이 떠오르고 폭탄과 관련된 모든 더 요소들이 다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들이 다 떠오릅니다. 결국 폭탄과 관련한 모든 것이 떠오른다. 그러면 전쟁과 더 넓게는 전쟁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떠올라요. 그러면 여기 결국 세금 폭탄은 뭐냐면 과세라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을 소위 말하는 전쟁이라는 더 물리적인 개념을 전쟁이라면 실제 안 해봤으니까 골목의 싸움과 같은 이런 싸움과 같은 이런 전투, 결투, 쟁투랄까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인데 폭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안 했어도 만화나 영화나 너무 봐서 물리적으로 저 전쟁을 잘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세금 플러스 폭탄이 되면 과세는 전쟁 은유 저걸 떠오르게 되고요. 쭉 보면 과세는 전쟁 은유의 저 밑에 가서 아까 저런 대응들이 나옵니다. 아까 세금은 결국 무기인데 특히 폭탄이겠고 세금 부과는 하는 행위는 폭격이겠고 납세자는 상대편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피해자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결국 뭐예요? 세금을 올리는 사람은 악당이 되겠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어째요? 세금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겠는가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 관련된 이 은유 전쟁 또는 개념 전쟁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순간 반드시 민주당은 깨지게 돼 있어요. 저 용어를 쓰면 그리고 한나라당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폭탄 대신에 기본적 용어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아까 왔었잖아요. 아까 세금은 우리 모두의 재산, 공동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별로 필요 없고 뭔가 폭탄처럼 강력하겠죠. 어필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원래 세금 사탕. 사탕 많이 먹으면 비만. 그렇게는 좋은데 저것을 왜 폭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1960년대 이 우리 광주 시내 광주천이라 이쪽에 동병천이라 이쪽 쭉 하다가 아니면 저 전남대 의대 앞에 학동천 이런 거 하고 지금 삶하고 생각해 볼 때 요것을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 우리는 지금 당대에 다 겪지 않습니까? 세계 최빈국의 삶에서 소위
5개 국가의 풍요로운 삶을 다 사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왔어요? 딱 한 단으로 왔으면 세금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풍요는 세금으로 왔다. 세금에서 왔다. 그러면 기반 시설을 아까 선생님 말한 우리 황 선생님 말한 대로 자 아까 세금은 눈깔 사탕 해불면 장난스러워요. 장난. 아까 너나 먹어라 하면서 가는 수 있어요. 세금 천사.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할 수 있느나 아니 좀저 폭탄은 구체성이 있는데 천사는 구체성이 없지. 아 그렇게 만들어 써보면.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데 저게 한국 보수가 만들었는데 저기 조중동이 만들었는데 제가 쭉 찾아봤어요. 저걸 쓰려고 논문을 2004년 11월 달에 최초로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가 조중동에 등장합니다. 그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는 시점하고 딱 맞아요. 정부세. 예. 근데 해가지고 실제로 근데 그 당시 종부세가 부부 합산해가지고 부동산이 6억을 있으면 부과를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건 종부세보다 보유세 문제일 거예요. 종부세는 그 당시 근데 저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저 새누리당이 그 당시 성공했어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세금의 종합부동산세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느 정도 찬성이 물론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반대가 나왔을까요? 60대 40일까요? 반대가 거의 정확히 35%가 나왔어요. 35%가 조금 넘게. 근데 그 당시 이 부부 합산해서 6억을 냈을 때 2005년에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얼마였냐면 정확히 1.5%였대요. 정말 많으면 2%, 1.5%에서 2.5%, 2% 사이였대요. 그러면 2% 잡고도 자기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33%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폭탄, 과세는 전쟁이라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은유의 세금은 폭탄이라는 우리 머릿속에 강력하게 표층에서 작용하고 있는 저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치까지 뚫어버려요. 보수는 세금을 가능한 적게 내는 거예요. 보수는.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적게 내야지 정부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예요. 그래서 근데 왜 저렇게 나머지 33%가 나왔을까? 저 폭탄 때문에 그래요. 세금 말고 폭탄 때문에. 폭탄은 원래 어떤가요? 누군가 폭격을 하는데 폭탄에 대한 이미지가 선생님 떠오르는 게 뭔가요? 우리 이 사람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하지 않는데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폭탄은 폭격을 하려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어떤 화이각의 다리 하면 그 다리를 정확히 맞추려고 해요. 근데 폭탄을 투하했을 때 아무리 정교하게 투하해도 맞힐 확률도 있고 못 맞아요. 근데 맞췄다 봅시다. 그러면 그 폭탄만 딱 부서지고 거기 주변은 다 온전한가요? 어쩐가요?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리 말고도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은 거의 폐허가다시피 이게 무너지고요. 사람은 어떻게 주변 사람도 거의 죽거나 거의 중상이에요. 장애가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부동산 세금이 폭탄이었다면 어때요? 나는 부가자가 아님에도 그 주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폭탄을 맞으면 주변에도 엄청난 피해가 오듯이 저 세금이 되면 결국은 나한테도 영향이 굉장히 미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나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럽니다. 은유는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는 거다.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인지적으로 무의식이다. cognitively unconscious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지적으로. 우리가 느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거의 부지불식간에 다가온다 해서 인지적 무의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누구죠? 그 무의식 말은 프로이드하고 조금 약간은 다른데요. 프로이드 성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어서 엉물린. 근데 그런 정도로 다가오고 저 은유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라는 저 억으로 인해서 결국 저 억은 과세는 전쟁이라는 은유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프레임과 은유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말할 때는 그냥 폭탄 하나 할 때는 그냥 폭격 프레임, 폭탄 프레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세금하고 두 개가 묶여 있을 때는 은유예요, 사실은. 세금이라는 프레임과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표층에서 뭐 이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그 프레임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유를 뭐라고 하냐, 이 마음속 깊숙이에 잠겨 있다라는 게 이 사람 뭐냐, 마음이 결국은 뇌의 소위 뉴런과 그 연결, 그 시냅스들과 뉴런들의 그 세트라고 하잖아요. 연결체들, 복합체들인데, 그런 표현을 아까 많이 한강호 선생님이 말했듯이 공동재산은 안 다가온다. 이게 뭐냐면 그거를 거기에 있는 내 공동재산이라는 여기 마음속에 내 회로를 덜 자극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그래서 이 프레임과 은유는 절대로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적 플랜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 예. 코피를 북한 코피 작전명이 코피 작전입니다. 저 정확하게 블러디 노즈 스트라이크예요. 그리고 블러디 노즈 스트래티지 또는 블러디 노즈 옵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자, 이 코피 작전이 그 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폭격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되세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딱 골목에서 한 방 치는 걸로. 아까 말한 대로 너 예. 말 안 들으니까 너 코피 터부면 그 룰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결국 코피 터분다는 게 뭐냐면 골목 싸움을 연상케 해요. 골목 싸움은 아까 프레임입니다. 전쟁을 골목 다툼의 프레임에서 이해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은 전쟁을 나면 어떤가요? 아까 선생님 말한 꼭 집어서 북한의 소위 말하는 핵시설하고 소위 그 핵 탑재하는 그런 시설만 정확하게 폭격하고 김정은 일가만 딱 죽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전쟁이 났을 때? 아까 말했듯이 그 폭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아까 세금 폭탄은 폭탄을 써갖고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실은 이거는 뭐예요? 전쟁을 코피 터부리겠다고 해요. 저기 보시면 블러디 노스 밀리터리 어택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블러디 노스 스트래티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결국 전쟁에 대한 잔인함이라든지 전쟁에 아주 실제적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측면들을 은폐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왜곡을 해요. 그래갖고 저런 이 코피 작전을 썼을 때하고 실제로 북한 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전쟁을 북한을 공격하는 게 낫냐 어쩌냐고 했을 때 반전 여론하고 어느 게 높을까요? 요 블러디 노즈 스트라이크를 썼을 때 반전 여론이 훨씬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측면들을 갖다 은폐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쓸 때 또 하나 그 은유를 동원합니다. 전쟁은 뭐라고 그래요? 전쟁을 의료라는 은유를 동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보시면 surgical strike 그래요. 외과 수술적 타격 그러거든요. 아까 그 핵탄두만 정확히 제거하겠다. 그것도 김일성 일가만 정확히 제거했다. 그거를 surgical strike예요. 외과 수술적 타격을 하겠다고. 이거는 preventive war라고 하거든요. 뉴클리어 리액터가 그 원자로거든요. 저런 언어 자체가 다 은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전쟁은 의료예요. War is medicine입니다.